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요 자주 쓰는 외래어 10단어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0단어가 오늘 우리 같이 알아볼 것들이요. 레트로, 힙하다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데 힙하다 아니면 밈, 스타일리쉬, 비주얼, 어메이징, 루꼴라, 링크, 나폴레옹, 파리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요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공부라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요거 듣다 보면 내 상식이 조금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요, 레트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장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가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도 알아볼 거고요,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우리 자주 쓰는 말부터 알아보려고 해서 레트로 갖고 왔고요. 요즘, TV상에서 또 신문지상에서 레트로라는 말이 종종 보이고 있어요. 이 레트로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복고주의 내지는 복고풍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이 레트로를 가지고 신문기사 난 거 제목이에요.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요, 모던 레트로풍 우드 침대를 출시했대요. 요걸 보면은 저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침대가 상상이 되시나요? 모던한데 레트로풍인 우드 침대 출시요. 네. 여러분 모던하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 도시적이고 세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레트로풍은요, 레트로는요, 복고라고 했잖아요. 예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무 침대, 나무라는 소재를 조금 올드하게, 조금 예전 모양이긴 하지만 어딘간 좀 세련된 걸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름만 모던 레트로라고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트로라는 게 복고풍이다.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아니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 예전에 썼던 그런 디자인 같은 거 쓴 거겠죠. 어떤 빵빵 제과에서요, 레트로 제품 판매한대요. 네, 맞아요. 요즘요,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복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레트로 사실 하면 복고하면 예전에 나팔바지라든지 아니면 청치마, 또 남성분들 청자켓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먹던 학교 앞에서, 저 어릴 때 학교 앞에서는 그런 뽑기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이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한국말로 달고나라고 하죠. 그 달고나도 있었고 불량식품 이렇게 막 빨아먹는 거, 구워 먹는 거 이런 것들 요즘 종종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혜태제가, 롯데제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팔았던 제품들 다시 한번 판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레트로한 디자인 곰표. 우리 곰표에서 막 요새 맥주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인기가 좀 좋은 것 같고요. 통바지 입고 레트로 느낌 물씬. 이제 느낌이 오시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레트로라는 녀석은 복고구나, 복고, 예전 거구나. 그래서 통기타가 아니군요. 통바지 입고 레트로 느낌을 낸다. 코로나 블루와 레트로 감성 타고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왔다. 네, 맞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블루는 뭐였죠? 블루 하면 파랑 색깔이 기본적으로 조금 우울함을 간직하고 있는 색깔이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뭔가 짜증나고 우울한 감정, 코로나 블루예요. 이거랑 레트로가 합쳐져서, 우리가 카세트 예전에 엄청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이 CD 플레이어 나오면서 엄청 점점 줄어들다가 이젠 거의 안 들을 텐데, 작년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랑 카세트 판매량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대요.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거? 예전에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 레트로는 복고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서 배울 거는요, 힙하다라는 거예요. 힙하다. TV 보면요, 여기 되게 힙한 데야. 친구들이랑 만나도 여기 되게 힙한 곳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힙하다는 게 뭐지? 힙합은 좀 들어봤는데, 힙합. 현진영, 고진영고 할 때 했던 그런 힙합 있잖아요. 그런 힙합이 아니고, 힙하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들어가는 게 힙, HIP, 힙 하고 그걸 하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힙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엉덩이 있잖아요. 히프. 그 히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힙이에요. 근데요, 요게 엉덩이뿐만 아니라 형용사로 유행에 밝은 이란 뜻도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힙한 게, 우리가 아까 레트로도 배웠지만 유행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야 저게. 그랬던 게 나중에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저기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젊은 친구들 많이 찾는 곳에 가면 뭔가 새롭고 힙한 곳,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 가면 우리가 보통 힙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힙하다라는 뜻이요, 최신 유행이면서도 고유한 개성과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이긴 한데 내가 보기엔 너무 구려요. 구리다? 내가 보기엔 너무 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힙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최신 유행이긴 하지만 유행이면서도 보니까 괜찮으면 그걸 힙하다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뭐 TV 예능 프로그램이든 요새 젊은 친구들 이야기할 때 보면, 야, 너 어디 거기 가봤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안 가봤는데, 요새 거기 힙한 데가 생겼는데, 힙한데?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좀 최신 유행 같은 게 있는 곳이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뉴스 기사 한번 알아볼게요. 뉴스 기사 보면요, 최근 가장 힙한 레깅스 브랜드는요? 외래어 많이 있어요. 힙한 레깅스. 레깅스는 여성분들 운동할 때 입는 거죠. 레깅스도 한번 다룰까요? 네. 요새 보면 길거리에서도 레깅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딱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레깅스 브랜드인데요. 가장 힙한?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으면서도 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고유한 이쁨을 가지고 있는 레깅스 브랜드는 어떤 거냐? 뭐 요런 거고요. 레깅스 브랜드도 요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힙하다는 성수동. 맞아요. 요새 서울에서 가장 뜨고 있는 동네는 바로 성수동이에요. 예전에 성수동 하면 뭔가 신발 공장이라든지 공장 같은 거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뭐 엄청나게 비싼 타업 뭐죠?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같은 것도 올라가고 뭐 성수동 카페거리, 뭐 성수동 서울숲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성수동이 굉장히 많이 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짧아야 힙하다. 이거 패딩 광고였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안 추니까 좀 숏 패딩 많이 입나 봐요. 그래서 짧아야 힙하다. 그리고 힙한 국악을 고민하다. 맞아요. 국악이 너무 이제 옛날 트렌드인 느낌이 나니까 힙하게. 그죠.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국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요 힙하다랑 비슷한 뉘앙스의 말은 그 밑에 써놨어요. 핫하다. 요즘 핫하다. 사람들 관심이 뜨겁게 모인다. 힙하다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추 이제 뭐 비슷한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다는 트렌드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트렌드 있어 보이는 게 트렌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힙하다 젊은 친구들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서는요, 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저도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튜브는 이제 많이 봅니다. 유튜버이기도 하고, 요새는 진짜로 TV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봐서 유튜브 말고는 별로 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요 밈이라는 말이 유튜브에도 또 TV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정말 계속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밈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밈 같은 경우는요, 한국말로 하면 가로치고 제가 써놨죠. 짤이 뭐게요? 내 나이 몇 짤? 뭐 그런 짤인가요? 이 짤이란 말도 사실 저도 이 짤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사람들이 짤 하면서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아주 일부를 캡처한 것들, 뭐 한 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 파일들, 그런 것들을 짤이라고 불러서 뭐 그림 같은 거겠거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짤이랑 요 밈이라고 하는 말이랑 같아요. 밈, MEM이에요. 그래서 매라고 읽고 싶지만 그냥 밈이라고 읽혀요. 이 장모음인 거죠. 미 하면서 밈. 그래서 요거 보면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아니면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세포가 자기를 복제해서 점점 막 많아지는 것처럼 요게 하나가 인터넷에 딱 뜨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다가 막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막 돌려보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는 그런 것들을 밈이라고 해요. 제가 뒤에 가서 밈 보여드릴 거고요. 밈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 어른들의 신종 랜선놀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요런 밈 가지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다 나이 먹고 나서도요. 제가 이따 밈 보여드릴게요. 미국 샌더스 밈 열풍이에요. 밈이 뭔가요?
네, 저도 사실 이걸 뭐 그냥 처음에 전에 듣고 이게 뭐가 유명하겠어 하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샌더스라는 분이요, 이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죠.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샌더스라는 분이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경선에 나왔다가 나 안 할게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 요게 엄청 인기가 많아서 요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돈도 엄청나게 많이 뭔가 물건도 팔리고 그랬대요. 뭐냐면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네, 요렇게 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열광한 거예요. 이 좀 나이가 지극히 드셨지만 이렇게 멋있게 앉아서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사람들이 요걸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떤 영화예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이렇게 앉아서 어떤 데 탈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려서 재밌게 보는 거. 뒷장 가볼까요? 네, 요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이에요. 요건 비슷하죠? 요렇게 합성해서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하하하 웃고 마는 거. 요런 게 밈이라는 거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요렇게까지 됐어요. 요 사람은 이제 우리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격투기 하는, 저도 이제 격투기는 잘 몰라서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요게 이제 머리를 넣어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게 됐다 해서 요렇게까지 해버린 거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 네, 요거는 그거 같죠? 해리포터 같죠? 해리포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마법 모자를 씌워주는 거, 뭐 요런 식의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밈이라고 해요. 자,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정광열 씨인데 이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하는데 정광열 씨가 총 들고 있죠. 왜 둘이 같이 있어?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쵸? 누구 구하는 게 아니고 왜 니네 둘이 물에 같이 들어가 있어? 하고 총을 겨누는 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가 밈이고, 마지막 밈은 이겁니다. 네, 여성들 두 분이 어머 딸이야 아들이야 했는데 아니 이거 치킨이야. 치킨 광고예요. 치킨 광고예요. 이게 치킨, 제가 이제 상호명은 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웃긴 걸 만듦으로 인해서 뒤에다가 치킨 딱 났잖아요. 치킨 먹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통닭 써 있어요. 그 통닭 시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밈이죠. 밈. 한국말로 짤. 요새 친구들이 많이 돌려보는 거고, 밈이란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와, 엄마 완전 신세대. 와, 아빠 진짜 완전 신세대.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 얘기 들으실 수 있을 법한 단어가 바로 밈이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는요,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스타일 하면 뭐죠? 스타일? 스타일 하면 이거 내 스타일이야. 저는 어떻게 강의합니까? 이거 제 스타일로 강의해요. 본인만의 방식. 또 사실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스타일이라는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은 스타일이야.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lifestyle. life 뭐예요? 인생이요. 인생 스타일. 우리가 가전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화두가 됐던 적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전회사 다녀서, 가전회사 특히나 제가 이제 TV를 아주 담당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막 전시회 같은 거 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했던, 그래서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헤어스타일. 저도 이제 늘 헤어스타일이 이게 말릴 때마다 날씨에 따라서 바뀌어져가지고, 헤어스타일 어때요? 그냥 머리의 스타일. old 스타일은요. old, 나이 든 스타일. old 스타일, 구닥다리인 거예요. 구닥다리. 그리고 free 스타일. free 자유로운이죠. 그래서 스타일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랩을 하는데 막 프리스타일 랩 막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수영할 때 자유형 있잖아요. 그거 그냥 프리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타일까지 해서 여러분 스타일은 잘 아시겠죠? 스타일리쉬는요, 스타일이 있는이에요. 스타일이 있는. 우리 딱 보면 딱 누군가 보고 와, 저 사람 스타일 좋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좋게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말을 그냥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영어 단어예요. stylish. 그래서 스타일이 좋은, 유행에 따라서 뭔가 이쁘게 잘 입은. 남자들도 딱 보면 저 친구 되게 스타일리시하네. 그거보다 조금 더 과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멋있게 입으신 분들 보면 되게 멋있다, 스타일리시하다. 여성분들도 스타일리시하네.
그죠? 스타일 잘 빠지게 스타일 좋게 입은 거예요. 자기한테 잘 맞고 이쁘고 좀 이렇게 입은 거. 자, 볼게요. 내복도 이제 스타일리시하게라고 써놨어요. 예전에는 그 빨강 내복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내복 입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게 좀 이쁘게 만든다는 거죠. 기아 자동차에서 신규 로고를 내놨는데 뭐 해외에서 스타일리시하다는 반응을 얻었대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뭐 기아차 관계자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뭐 그냥 그랬어요. 홈웨어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그죠? 홈웨어, 여러분 홈웨어 뭐예요? 홈웨어? wear, 입는 거예요. 홈, 집에서 입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홈웨어 어떻게 입냐면 집에 가면 그냥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입어요. 뭐 딱히 막 뭡니까? 잠옷을 입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바지에 반팔 입고, 요새도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자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스타일리시하고 이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든다. 캐주얼과 스타일리시함을 한 번에 잡은 무언가가 있대요. 캐주얼 하면 뭐예요? 좀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거, 편하면서도 스타일을 같이 갖춘 옷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옷이 되게, 앞으로 누군가를 딱 만날 때 옷이 되게 이쁘고 딱 새로운 옷 잘 갖춰져 있으면 옷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었다. 스타일리시하게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뭐 예를 들면 귀걸이 있으면 그 귀걸이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 스타일 이쁘면 그거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스타일리시하게 입었다. 스타일리시한데?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 세련되게 말씀하시는 거가 되겠죠?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비주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isual. 이거는 영어 단어로도 엄청 많이 써요. visual 하면요. 우리 흔히는 보통 이제 외모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데 영어로는 우선 영어부터 배워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면요. 이 visual이랑 비슷한 단어가 vision. 우리 한국말로 비전이 있어요. 비전. vision 하면 눈으로 보는 무언가를 vis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눈으로 봐서 television. 우리 TV 있잖아요. TV. 텔레비전. 거기에 들어가는 vision이 바로 이 vision이에요. 눈으로 보는 무언가. 근데요, 요거 형태 좀 바꿔서 visual 하면요. 시각의 라는 뜻이야. 시각의. 내지는 뭔가 시각 자료 같은 거.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요거를 비주얼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 친구는 저 비주얼이 되게 좋다. 전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네, 칭찬을 바라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친구 진짜 비주얼 끝내준다. 뭐 그리고 TV에 어떤 그룹이 나왔어요. 보이그룹, 걸그룹 이런 친구들 나와서 아이돌 그룹 나와서 저는 여기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생기거나 엄청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주얼은 그냥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외모예요. 외모. 아유, 비주얼이 별로야. 외모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죠? 내지는 외모가 주는 인상을 비주얼이라고 한다. 어떤 친구가요? 상큼하고 우아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비주얼 쇼크를 주게 여장을 했대요. 비주얼 쇼크? 샥 하면 우리 쇼크 받는 거 있잖아요. 뒷목 잡을 것 같은 비주얼 쇼크. 뭔가를 딱 보고선 쇼크 받은 거 너무 막 그 비주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확 달라진 비주얼이에요. 여기 많이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사람 외모에서 보이는 것들을 주로 비주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써요. 감자채전 레시피. 감자를 채쳐서 전을 붙였나 봐요. 비주얼과 맛을 모두 잡았답니다. 네. 우리 음식도 보면 너무 예뻐. 그러면 비주얼이 너무 좋다. 어떤 풍경,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비주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외모요. 근데요, 이 외모에 대해서 보통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비주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good looking 정도로 한다고 제가 밑에 써놨죠. good, 좋은, looking,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good looking, 남자한테는 보통 good looking이나 엄청 잘생겼으면 handsome, cut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들한테는 그냥 beautiful, pretty, 이 정도로 표현 쓰니까요. 영어 쓸 때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비주얼을요.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하려면 이 비주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오의 사수함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정오의 사수함 문의 전화가 이제 거의 많이 안 와요. 이제 들으실 분들은 다 듣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정오의 사수함. 이제 벌써 이제 5달 됐어요. 이제 6달 다 돼가고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
처음에 6달 신청 받았잖아요. 6달 신청 받았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실 날짜가 돼서 얼마나 다시 신청할지 저도 너무 두근두근 떨립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아 그래도 내게 좀 가치가 있었구나. 그리고 별로 신청 안 해주시면 아 제가 좀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한 10분 정도 되는 음성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캐나다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아니, 오늘 나가겠죠. 오늘 캐나다에 대해서 할 거고요. 뭐, 클래식도 배워봤고요. 오로라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우리 뭐, 영화 트루먼 쇼에 대해서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상식들, 듣기 좋은 것들, 그리고 영어 표현도 좀 있고요. 그냥 기분 좀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도록 뭐 정오에 나가지만 반드시 정오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상식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요거 신청은 밑에 이제 클릭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010-7291-1016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amazing이라는 단어 한번 알아볼게요. 이 amazing 하면요. 감탄스럽도록 놀라운 걸 나타냅니다. amazing. 요거는 실제로 영어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밑에 보면요. It's amazing. 뭔가 딱 봤는데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면 누가 막 엄청나게 점프를 높이 해요. 딱 보면 진짜로 놀랍고 대단. It's amazing. 아니면 누가 우리 뭐 TV 먹방 같은 거 보면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와, it's amazing. 완전 놀랍다. 라고 할 때 그냥 와, it's amazing 이란 표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 amazing 하고 뒤에 명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 있죠. What an amazing story. amazing, 놀라운 story,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단어니까 이 amazing 이라는 거 좀 암기해주시면 더 좋아요. 뭐 amazing Korea, 뭐 놀라운 한국, amazing Asia, 좀 놀라운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amazing 하면 뭔가 놀라운 거예요. 자, 기사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가요? 어떤 연예인이 amazing 연기력이래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amazing 했다고 하고요. 놀랄 정도래요. 정용진의 amazing한 꿈 현실로 테마파크의 야구장까지래요. 정용진 씨가 누굽니까? 요새는 정용진 씨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분이 그 재벌이잖아요. 그죠? 재벌 몇 세입니까? 3세가 됩니까? 3세가 됩니까? 네, 그 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정용진 씨. 예전에 그 고현정 씨랑 결혼했다가 네, 그 정용진 씨예요. 근데 요즘 그 50대, 60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30대, 40대 여성 주부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고 있어요. 이마트가 신세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들, 어떤 뭐 재래시장에 가는 모습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하면서 본인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NS 통해서 홍보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였냐면 야구단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야구단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난한 야구단들이 서울에 2개가 있어요. 옛날 때 넥센으로 불렸던 키움 히어로즈랑 지금 두산이 좀 모기업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원래부터 부회장인가요? 정용진 부회장? 회장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원래부터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야구단을 사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SK,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SK 야구단을 사버렸어요. 네, 얼마 전에. 다들 놀랐어요. 근데 이 신세계 그룹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쇼핑하니까 이마트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마트나 어디 와서 체험 같은 거 하면서 좀 그 사람들이 시간 좋게 보낼 수 있는 걸 많이 만들겠다 해서 테마파크 만들고 있대요. 화성에. 경기도 화성시에 엄청나게 큰 테마파크 하나 만들 거예요. 테마파크, 골프장, 뭐 호텔까지 다 해서 마치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 거라고 하고 뭐 야구장 와서도 젊은 친구들이 야구장 와서 야구 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원종현, 어메이징 야구 인생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원종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제 우여곡절 많이 겪었고 결국 막 암까지 걸렸는데 암 극복하고 여전히 선수 생활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정도 amazing 놀라운 거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루꼴라라고 하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두세 강 정도 전부터 뭐 식재료 같은 거 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샤인머스켓도 했고, 트러플도 했고, 이제 루꼴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서양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루꼴라 저도 아는데 여러분 아셔야죠. 그죠? 그죠? 네, 저는 이런데 크게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이 루꼴라를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위에 풀떼기가 막 올라가 있어요. 피자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자헛 같은 데서 시켜 먹는 두꺼운 피자. 그런데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피자 시키면 위에 막 풀떼기 같은 거 올려줘 옵니다. 먹기 불편해요. 거기 올려져 오는 게 바로 루꼴라고, 이 루꼴라가 제가 밑에 써놨죠?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채소예요. 그래서 샐러드에도 루꼴라가 들어가고 뭐 샌드위치 같은 데도 루꼴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빵이랑 빵 사이에 끼워서 먹는 채소 같은 데도 루꼴라가 들어가고 참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이 루꼴라를 집에서 기르기도 한답니다. 밑에 기사 한번 볼게요. 빵빵 백화점에서요, 루꼴라 재배 키트를 판대요. 야, 너네 루꼴라 맛있지? 루꼴라 집에서 키워 먹어. 이렇게 해서 재배할 수 있는 키트, 세트랑 꼭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 같은 거 판다. 그리고 어디선가요? 케일, 루꼴라 샐러드 2종을 출시했대요. 케일. 저는 풀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고기보다 풀을 되게 많이 먹었었고, 요새는 이제 풀을 멀리하고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케일, 루꼴라가 들어간 샐러드도 출시했고요. 초간단 루꼴라 피자 만들기. 루꼴라 피자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루꼴라라는 식재료가 여러분 앞으로도 점점 많이 쓰일 겁니다. 밑에 보면요, 루꼴라 바게트 샌드위치 만들기래요. 뭐예요? 너무 외국어가 많잖아요. 루꼴라가 들어간 바게트, 우리 파리 바게트? 그 바게트 빵 원래 이렇게 길쭉한 빵 있잖아요. 엄청 긴 빵, 그거 썰어 먹는 빵, 그거 바게트 썰어가지고 샌드위치 붙여서 먹는 거래요. 루꼴라 넣고 안에다가 뭐 고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루꼴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상추처럼 보이진 않아요. 뭔가 길쭉해요. 그냥 길쭉. 이렇게 뾰족뾰족 길쭉. 요거 먹으면 뭔가 뭐랄까요? 약간 뭐 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어디 향이 있어요. 근데 루꼴라 빼고 먹는 거랑 루꼴라 넣고 먹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루꼴라 넣고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 음식들은요. 그래서, 요거 루꼴라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레스토랑 언젠가 가시게 되면 피자 밑에 보면 루꼴라 써 있으면 요거 그 풀떼기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링크 어디서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요,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누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이 링크라는 게요, 어떤 거랑 얘랑 연결시켜주는 걸 링크라고 해요. 뭐 연결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면요, 지인에게 상품 링크를 공유하면 할인이 된대요. 자, 상품 링크요? 여러분 카카오톡 하다 보면요, 아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보내주시죠. 저도 이제 어머니 저기 카톡 보면요, 카톡 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모임방, 여기 뭐 무슨 방, 뭐 방이 많아요. 그럼 그 방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친절한 대학 열고 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 우리 유튜브 하면 그러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달라 이런 거 드리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는 이런 말 했었죠. 여러분 이거 강의 좋으셨으면 카카오톡으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문 내주세요. 제가 채널 처음에 이렇게 성장할 때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 주셨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께 소개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좀 더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때 맞아요. 우리 어떤 기사가 나든지 유튜브 동영상이든지 공유하면 카카오톡에서 어때요? 그거 딱 파란 색깔 글씨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거 링크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이퍼링크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링크라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 60기 18일 추가 발사한대요. 머스크, 일론 머스크 내지는 앨런 머스크라고도 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등극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괴짜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기도 하고 20대, 30대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뭐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아세요? 그 전기차. 그거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별의별 걸 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요. 제 생각엔 빠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인터넷망을 서울에다가 빼곡하게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설치해도 그만큼 단가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통신망, 와이파이 다 설치하겠어요. 그죠? 그리고요, 저개발 국가들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다 언제 깔고 있습니까? 그죠? 깔아도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구 위에 위성을 뿅 쏴요. 낮게요.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 위성으로 지구를 뺑 둘러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 어떤 지역에서든 와이파이처럼 인터넷 위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요. 그래서 이게 되냐? 진짜 해요. 진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있어요. 로켓도 한번 그 우주여행 한다고 쏴 올렸다가 그대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비싸잖아요. 쭉 올렸다가 그대로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가격이 10분의 1이 됐대요. 그래서 뭐 60개의 위성을 더 쏜다는데 요거 위성 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미사일 발사듯이 평평평평 위성이 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언젠가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 별처럼 다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친절한 대학 강의 자료 링크, 여러분 그 강의 자료 링크 제가 그 강의 자료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 앞에 보시면 누르면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오일사삼 신청도 제가 아래다가 그 파란 색깔 있어요. 누르시면 가는 거고, 뭐 여기다가 제가 이제 혹시 모르실까봐 가지고 왔어요. 밑에 그 파란 색깔 있죠? 요건 책 링크고요. 뭔가 많이 팔고 있네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울 건 거의 다 배웠고, 그래요. 이제 나폴레옹이랑 파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나폴레옹 참 많이 들어봤어요. 나폴레옹 누굽니까? 네, 정오의 사수함 들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오의 사수함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고 군인이기도 하고 군인 출신의 황제예요. 원래 군인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사전이 내 생전에 아니라 영어로 보면 내 딕셔너리, 나의 그 사전에는 뭐 우리 단어 적힌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안 적혀 있다로 되어 있고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나중에 됐지만 이탈리아 령에 있는, 이탈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코르시카 섬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뭐 여차저차 하다가 프랑스의 사관학교에 오게 됐고요. 뭐 프랑스의 사관학교 오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프랑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전쟁했는데 그때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엄청 용맹하게 싸워서 유명해지고 국민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 나폴레옹이랑 얽힌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나폴레옹 때문에 나온 건데요. 나폴레옹이 딱 보다가 이건 이파리가 왜 4개지 하고 고개를 딱 숙여서 보는 순간 총알이 팡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고요. 또 이 프랑스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도 했고, 또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해서 주변 국가들이 야, 프랑스 쳐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프랑스에서 야, 우리가 먼저 전쟁하자 해서 프랑스가 실제로 나폴레옹 시절에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들을 침략해서 다 이겨버려요. 그 와중에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가 뭐냐면, 유럽에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높이 있는 것처럼 알프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프스 산이 이탈리아를 이렇게 가리고 있죠. 이탈리아랑 뭐 이탈리아, 스위스 요 국경지대를 쫙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프랑스 이쪽을. 근데 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밑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여기 넘어서는
가다 다 죽어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여기 못 넘어오니까 여기 방어를 안 하고 저쪽에 방어하고 있었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를 따르라 해서 넘어가서 실제로 이탈리아를 침략해버려요. 그때 나온 게 이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이 너무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게 원래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너 루이 14세 너 왕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을 단두대로 데려와서 파리 한가운데서 털컹해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해버려서 황제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 스스로 다시 황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되었고 이 황제가 돼서 나라의 기틀도 꽤 많이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평생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전쟁광이라서 나중에 러시아 침략했다가 잘못된 사람 참 많죠. 그죠? 저기 2차 세계대전 하면서 히틀러도 그랬다가 잘못되고 어쨌든 이 러시아 침략했다가 몰락해서 막 하다가 결국 몰락해서 저기 귀향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뭐랄까요? 근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나폴레옹.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요 그림이 이제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요. 실제로 얼굴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좀 미화가 많이 된 것 같고, 나폴레옹을 그려놓은 거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둥그스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프랑스,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인 치고 키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유명한 말이, 내 키가 땅에서부터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난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멋있죠. 키 작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가슴에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인물 나폴레옹을 알아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우리가 요 LA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제 유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하면 뭐 런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연코 파리를 꼽아요. 프랑스의 파리, Paris. 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총알을 빵 쏜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림, 음악과 같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고 뭐 프랑스 음식, 와인 다 너무 유명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이 프랑스의 정수가 담겨 있는 수도가 바로 파리잖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진 보시는 거 바와 같이 에펠탑이 아주 우뚝 서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좀 지리에 대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요,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한 대륙에 엮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끝에 있지만 기차를 타면 북한만 뚫린다면 북한 뚫고 쭉 기차 타고 가면 여기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극동 지역이야. 극동. 동쪽 중에서도 완전 극동. 동쪽 끝에 있는 나라고요. 요 지방들은 서쪽 중에서도 완전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서유럽 국가들이 잘 살아요. 서유럽 국가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쳐 놓은 프랑스, 서쪽이잖아요. 그죠? 프랑스. 그 밑에 뭐 7시, 시계 7시 방향으로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고요. 여기 위쪽 11시 방면으로 파란 색깔로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섬나라, 영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1시 방향엔 1시, 2시 방향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뭐 독일이랑 다른 나라들 되어 있고요. 요 5시 지역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탈리아예요. 요런 나라들이 이제 보통 우리 보통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요런 애들이 이제 서유럽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도 제일 잘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쪽 미국이라고 해놨죠. 제가 화면상에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대서양이에요. 거기 영국, 프랑스 요런 데서 사람들이 배 타고 슝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미국의 퀴즈. 미국의 동부가 나올까요? 서부가 나올까요? 미국의 동부예요. 여기서 배 타고 이민자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 타고 쭉 넘어가서 뉴욕, 워싱턴 이런 동부의 보스턴 이런 데 정착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이쪽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쪽 쭉 가면 바로 아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서유럽이 지금 보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서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이. 근데 유럽은 크게
크지가 않아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가장 위쪽에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곳 있죠. 그런데 이제 북유럽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은 한번 가면 여기저기 들릴 데가 참 많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파리도 여행 가면 할 게 참 많죠. 파리에 가면요, 그 에펠탑, 엄청나게 큰 아까 보여준 에펠탑도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도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면 실제로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리로 된 거 있죠. 유리로 된 피라미드. 거기 루브르 박물관이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봐봤는데, 워낙 어릴 때 가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나리자를 봤던 기억도 나고, 여차저차 있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리에선 또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는 데가 유명해요. 뭔가 그 길, 반듯한 길에 양옆에 막 상점들 있죠. 우리 막 알고 있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 쫙 있는, 오, 샹젤리제. 이 노래 아세요? 오 샹젤리제 나나난 나나난 곡이 나오는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파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라고 하는 몽마르트 언덕까지 해서 사실 파리에 가면 볼 게 너무 많고 예술도 즐기고 뭐 음식도 먹을 거 참 많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가면 약간 좀 뭐랄까, 아까 이제 좀 낯설기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인종도 많고 좀 약간 약간 이제 소매치기 같은 거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 전체에서 약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그 약간 좀 좋지 않은 냄새들도 좀 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죽기 전에 가보면 꼭 좋은 도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파리 말고 제가 런던 뭐 이런 데나 뭐 이렇게 도시들 하나씩 좀 간단히 좀 뭐 어디 붙어 있는지, 가면 뭐 어떤 게 유명한지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거 많이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듣다 보면, 재밌게 듣다 보면 유식해지는 것들 좀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